팀장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 2020 방송연예대상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MBC는 놀면 뭐하니를, KBS는 1박 2일을, SBS는 미운 우리 새끼를 각기 뽑았습니다. 놀면 뭐하니는 시청률과 화제성으로는 물론이고 18억 2천만 원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견이 없는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그런가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착한 예능으로 거듭난 1박 2일도 합당한 수상입니다. 그런데 SBS 미운 우리 새끼의 경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최고라고? 으뜸이라고? 그저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되는 건가요? 저라면 시청률에서는 좀 부족하다 해도 여러모로 유익했던 만남의 광장을 뽑겠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는 그간 수차례 출연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2018년에는 승리 씨, 2019년에는 김건모 씨, 2020년에는 홍진영 씨.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 미운 우리 새끼가 승리라는 연예인을 대단한 사업가로 포장하는 데 일조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설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박수홍 씨가 클럽 마니아로 활동하던 시절이죠. 김건모 씨, 2016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에 하차할 때까지 3년이 넘도록 시청자를 기만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기이한 퍼포먼스를 일삼기는 했어도 소주 즐겨 마시고 사람 좋아하는 소탈한 인물로 인지했었죠. 방송이 시청자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같이 어울렸던 사람 중에 김홍국 씨, 태진아 씨가 있습니다. 그 집에 초대됐었잖아요, 술 파티에. 그런데 알고 보면 김건모 씨, 김홍국 씨, 태진아 씨 세 사람 성추문 논란의 장본인들입니다. 김홍국 씨야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까 다들 아시는데 태진아 씨의 경우 이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었는지, 그 상대방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분은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고 가수로 활동을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가요계 대부임내하고 행세하시는 거 저로서는 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김건모 씨와 오랜 친분 관계인 진행자 신동엽 씨가 김건모 씨의 놀이 취향을 몰랐을 리 없고요. 그런 면에서 연예계 인맥 탄탄한 서장훈 씨도 모를 리 없죠.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김건모 씨가 프로포즈하는 내용이 버젓이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당일 예정대로 방송한다, 이런 발표만 있었지 방송사 제작진의 사과 그때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홍진영 씨, 논문 표절 문제가 도마에 오른 후 MBC 안 싸우면 다행이다는 거의 통편집을 했습니다. 오디오가 물리는 정도 외엔 흔적을 다 지웠어요. 찾아보니 김명진 PD님이네요. 이분 소신 있는 분으로 기억해두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우리 새끼는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홍진영 씨의 언니 홍선영 씨의 분량만 단독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찍어놓은 거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다 내보내자는 배짱인 모양인데요. 본래 상품이 문제가 되면 다 회수하고 환불 처리 조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랑곳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방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하시는데, 뭘요? 이 방송사들이 미리 찍어놓고 한 달, 두 달 묵혔다가 방송하는 예도 허다합니다. 이런 건 오히려 나중에 방송을 못할까 봐 서둘러서 내보냈다, 이런 의심이 듭니다. 출연자 논란이 일 때마다 방송사들은 우리는 몰랐다,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어떻게 아느냐 발뺌을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도 합니다. 일반인 출연자라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치 건너 두치 패밀리처럼 엮여있는 방송가에서 까맣게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몰랐다면 그건 무능한 거죠. 얼마 전에 TVN 유키즈 온 더 블록 제작진이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88회 1월 6일 방송,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학부 출신으로 6개 의대에 수시 합격했다는 학생이 출연했잖아요. 이건 결코 자랑스러워할 일도 또 칭찬할 일도 아니었는데요. 비난이 일자 제작진은 무지함으로 시청자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라고 사죄했습니다.
무지의 소치 인정한 것, 이게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운 우리 새끼 요즘 슬슬 수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MBC 나 혼자 산다가 점차 하얀 길로 접어든 건 이 부담스러운 친목질 때문이라고 봅니다. 각기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뭉쳐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나 혼자 산다는데 혼자 안 나오고 둘씩 셋씩 때로는 때를 지어서 이리저리 엮이기 시작하면 이건 보여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멤버 교체를 단행해야 하는데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냥 지지부진 기존 멤버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가만 보면 JTBC 1호가 될 수는 없어도 비슷한 형국이더라고요. 이제 보여줄 게 없으니까 온갖 설정으로 끌고 가는 중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도 그간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왔는데 이젠 급기야 친목질을 위한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이상민 씨를 반장으로 또 부위원장에 김준호 씨를 뽑았습니다. 박수홍, 김종국, 김희철, 그리고 오민석, 임원희, 탁재훈 씨도 멤버겠죠. 사실상 요즘은 미운 우리 새끼가 이 탁재훈 씨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그 어르신들의 아드님들이 크게 활약을 못 하거든요. 왜냐? 이제는 보여줄 게 거의 없어요. 제작진의 마음 같아서는 탁재훈 씨의 어머니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싶겠죠. 하지만 탁재훈 씨가 불과 얼마 전에도 이 도박 관련 구설수도 있고 하니까 이 포지션을 아주 애매한 쪽으로 둡니다. 반고정이라나요? 그리고 김준호 씨를 쓱 들이밀고 있습니다. 간을 보는 거죠. 지난 1월 3일 223회 방송이 김준호 씨 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상민, 탁재훈, 임원희 씨가 방문을 했고 그리고 우연찮게 김준호 씨의 동생이 반찬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짐작컨대 설정이겠죠. 쇼 호스트인 동생분, 어지간하면 그 반찬을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밥을 차렸죠. 그리고 앉아서 같이 먹습니다. 아마 이분이 반응이 좋았다면 계속 출연시켰겠죠. 그런데 현재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에 이루어진 녹화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적인 모임 조심하라, 자제해달라는 공지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찌개 하나 놓고 둘러 앉아서 먹어가면서 이야기 삼매경, 제정신이야 했는데 사실은 그 전회인 222회에는 더 기함할 장면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좁디 좁은 공간에서 6명이 광란의 노래 대결을 펼쳤거든요. 김종국 씨 2020년 SBS 연예대상 수상, 김희철 씨, 이상민 씨 최우수상에 빛나는 분들인데 이거 왜 이러셨을까요? 녹화 당시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방송 일정을 확인했다면 이 부분은 편집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방송 부력이 얼만데 1월 10일 224회에는 연예대상식 시상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출연자 대기실에서 출연진들끼리 서로 이런 수다 저런 수다 다 떨어놓고는 정작 시상식이 시작되니까 마스크를 하고 칸막이에 있는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보여주기식 방역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178회 1월 4일 방송에도 연예대상 수상 장면이 나왔는데요. 출연진들이 팀워크상 수상 후 오지오씨 집으로 가서 뒤풀이를 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에 촬영했다는 자막이 떴지만 녹화 당일인 12월 19일 이미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 전국이 초긴장 상태였단 말이죠. 그 주말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추이가 결정된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거의 다 송년회를 취소한 마당에 이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방송을 빌미로 송년회를 즐긴 거예요. 시상식에서만 마스크하면 뭐하나요? 방역수칙 잘 지켰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에 촬영했다. 자막만 내보내는 끝인가요? SBS, 오랜 전통의 지상파 방송으로서 금지, 자존심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실수가 있었을 때 사과만큼은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과한 부탁일까요?